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나날이 성장하는 일신 우일신 실험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크나큰 변화와 목표의 작은 사소한 성과들은 효과가 없다라고 우리 대부분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놀라운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평범을 세계 최고로 변화시킨 아주 작은 성과들의 힘 알아보죠. 영국 사이클 대표팀은 한 세기 넘게 사이클계의 웃음거리였습니다. 영국 선수들은 100년 동안 올림픽 경기에서 고작 금메달 몇 개,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인 3주간의 뚜르드 프랑스에서 1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는 프랑스에서 매년 23일 동안 열리는 세계적인 도로 사이클 경기로서 약 3,500km의 거리를 달리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사이클 경주를 말합니다. 또 어떤 자전거 업체들은 어렵게 얻은 회사의 명성이 훼손될까봐 영국 선수들에게는 자전거를 팔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영국 국내에서도 사이클은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1992년 사이클 협회는 의회 청문회들에 불려갔고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맨체스터에 있는 국립 경기장은 전기료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었었습니다. 그 이후 영국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시작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8개의 금메달로 한순간에 트랙 사이클 종목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한 번의 올림픽에서 지난 100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8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5년에는 뚜르드 프랑스에서 110년간의 무관의 제왕이라는 치욕을 벗어버리고 마침내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사이클의 변방국이었던 영국이 최강의 나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도대체 영국 사이클 팀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15년 10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영국 사이클 대표팀의 코치로 기사 자격까지 받은 데이브 브레이스포드 경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1%의 성과 향상이 올림픽 금메달을 이끌었을까? 2019년 8월 한국일보 스포츠면에는 브레이스포드 경 그리고 한계 이익의 법칙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영국 사이클 팀과 영국 사이클의 아버지 데이브 브레이스포드 경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영국 사이클 팀의 기적 같은 대전환의 역사에 브레이스포드 경은 단연코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그의 1% 향상과 한계 이익의 법칙 탄생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죠. 브레이스포드 경은 MBA 과정 이수 후 일본의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주요 원칙의 하나인 카이젠과 프로세스 향상 테크닉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어에서 카이는 변화, 젠은 for a better, 향상을 뜻하며 향상을 위한 변화, 지속적인 향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게 생각해야 하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지속적인 향상을 이루어낸다라는 철학을 적극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완벽함은 잊어버리고 점진적인 진전에 초점을 두고 발전, 향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후에 The Theory of Marginal Gains, 한계 이익의 이론으로 정립된 것입니다. 한계 이익의 이론이란 수많은 분야에서의 아주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승리를 쟁취할 정도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는 한계 이익의 이론을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영국 사이클 대표팀에 적용하였습니다. 한계 이익의 이론의 3가지 주요 특징은 3가지 단상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전략, 두 번째는 사람의 성과. 이는 단지 사이클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동 심리학에 가까운 개념으로 어떻게 최적의 성과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는가이고 세 번째는 지속적인 향상, 발전, 접근법입니다. 첫 번째 전략에 관해선
사이클 경기의 모든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리 출발해야 하는지, 출발선에서 빠른 출발을 위해 필요한 파워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각 선수들이 얼마나 근사치로 그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선수들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 각 선수들에게 적합한 개인 맞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각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준비 작업을 작게 세분화했습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 식사 계획 등등.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면서 조정하고 배워나간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람 터널에서 실험하면서 공기 역학을 활용한 작은 향상을 위해 선수들에게 가장 유리한 자세를 찾아냈습니다. 팀 트럭의 기계 부분을 분석하여 내부 마룻바닥에 먼지가 쌓이면서 자전거의 성능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 하얀 페인트를 칠해서 어떤 이물질이라도 바로 눈에 띄게 하였습니다. 외과 의사를 고용해서 경기 중에 감기 및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수들에게 바른 손 씻기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선수들에게 악수도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의 건물 설계도까지 구해서 선수들이 꼭 맞는 장비들로 짐을 꾸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장 빨리 근육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마사지 젤을 찾아다녔고 식사도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숙면을 위한 최고의 베개를 찾았고 모든 곳에서 가능한 아주 작은 향상할 부분을 조사했고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마침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를 준비할 때에는 F1 팀이 사용하는 2층짜리 트럭을 빌려와 팀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21 스테이지에 이르는 투르 기간 동안 선수들 개인에 맞춘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토록 했는데 어떤 베개에는 아이팟 스피커가 내장돼 개인 취향까지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경기복도 미세한 공기 흐름까지 계산된 프로토타입을 적용했고 경기 중간 선수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특제 레시피의 떡까지 준비했었습니다. 그 결과 110년 만에 프랑스의 심장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영국 국기를 꽂을 수 있었던 거죠. 고작 한 부분에서의 1% 발전이 우리가 말하는 크나큰 변화 혹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회의는 충분히 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브레이스포드 경이 덧붙여 말하기를 한계의 이익 성공의 가장 강력한 이점은 매우 전염성이 강한 열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열망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같은 팀, 그룹이 모두 함께 할 때에는 폭발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단 사이클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정리해보면 커다란 목표, 회사의 프로젝트,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 등을 작게 쪼개고 나누고 각각의 나누어진 부분에서 1% 향상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성장을 만들어 간다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야 하는데 늘 지지부진하게 멈춰 있는 것 같아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없었던 영어 공부에 한계 이익의 법칙, 1% 향상 이론을 적용시켜 2024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표했던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24년을 후회 없이 보람차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목표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2024년이 기대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